오늘은 한영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님의 침묵이죠. 자, 근데 오늘은 알 수 없어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1879년에서 1944년이면 한용운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저렇게 한번 역사를 한번 헤아려 본다는 거죠. 언제 때 독립운동을 했고 몇 살까지 살았고 1944년이면 해방되기 1년 전에, 그죠? 1년 전에 1979년이니까 21살 다음에는 65살까지 살았죠. 한용운. 됐습니까? 자, 오늘 알 수 없어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자, 바람도 없는 공중에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술술술술 이렇게 가랑이 붙는 것 같죠.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자, 맞는지 한번 봅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자, 옛날 글이니까 물음표는 안 쓰고 마침표로. 느낌표, 쉼표 이런 거는 유럽식, 미국식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옛날 이렇게 붓으로 비틀어 쓰면서, 그죠? 마침표 같은 것도 이렇게 붓으로 쓰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다가 작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썼죠, 그죠? 쉼표 같으면 밑으로 이렇게 쓰니까 쉼표 같으면 이렇게 붓으로, 그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자,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바람도 없는 공중에, 그죠? 비바람이 불지 않을 때, 맑은 날, 그죠?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오동잎이, 그죠? 오동잎 떨어지는 거 보니까 가을이네, 그죠? 이렇게 축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오동잎이, 그죠? 이렇게 축 그러니까 약간 수직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죠?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초롱한 가을날 오동잎 하나가 툭툭 이렇게 떨어질 때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한용운이 쓴 알 수 없어요. 그 오동잎은 도대체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그 축축 떨어지는 게 하나의 어떤 그 부처님의 발자취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 자체가 그 오동잎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뭡니까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저 오동잎 저건 누구의 발자취일까? 그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님을 부척은 진짜 사랑 한용운은 결혼을 했죠. 14살 때 결혼을 합니다. 14살 때 결혼하다가 1933년에 다시 그 아내를 다시 만나서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한용운은. 그래서 한영훈은 중도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용기인지도 모르죠. 또 시인다운 느낌도 들고, 그죠? 중도 사랑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하나 더 써볼까? 지릿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뭔지 모르게 잘 썼죠, 가람이. 그죠? 지리한 장마 끝에 몰려가는 무서운 구름의
그죠? 장마에 먹구름이 이렇게 심술궂게 계속해서 몰려다니잖아. 몰려가면 저기서 우르릉 확 가다가 또 이쪽으로 확 몰려가서 우르릉 가고, 그죠? 심술궂게 몰려다니는 그 구름의 모습. 지리한 장마 끝에, 그죠? 6월, 7월 달에 지리한 장마 끝에 몰려간, 제발 그 비 한 방울만 차라리 터졌으면,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 지리한 장마 끝에 몰려가는 무서운 구름의 뭡니까?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이겠죠.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그냥 봐도 마음이 탁 터지는 것 같잖아. 이제 장마가 개고 검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탁 떠올 때 여러분도 뭐 학교에 전에 다닐 때는 학교에 올 때 그러는데 아유 막 비가 오고 우중충하니까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늘이 맑아야 되는데 하는 그 여러분들의 전문이 나온 그런 어떤 마음이 그 하늘과 날씨와 어울리는 거 아니야. 그죠? 뭐 내 같은 사람이야 뭐 우중충한 하늘대로 뭐 받아들이고 뭐 그런 거지만. 자, 그다음에 터진 틈으로 뭡니까?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단은 뭐니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외우는 거 좋습니다.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건 마침표겠죠. 그럼 어디 가서 이렇게 외우는 말이 이렇게 수술 나오면서 아유 이 사람 좀 척척 읽은 같네 하는 뭐 그런 느낌도 주고받고, 그죠?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도 이렇게 좀 더 그 좀 뭐 깊은 이야기가 됐다가 마음 깊이 있는 언어를 서로 간에 나누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지대한 장마 끝에 몰려가는 무서운 구름에 터진 틈으로 검은 구름이 확 모이는 무서운 구름 언뜻 보이는 그 무서운 가운데서도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저 파란 손바닥만하게 푸른 하늘이 드러날 때 하면서 이 터진 그냥 가슴도 터지는 것 같네. 이 터진 틈으로 가슴도 확 터지는 것 같잖아. 조국의 해방도 언뜻 비치는 것 같고 가슴이 탁 터지는 것 같고, 그죠? 한용우는 그 일본 외경의 감시를 받아서 투옥도 1번 됐지만 일본 외경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저게 꼭 그 일본 탓입니까? 하니까 일본 외경이 딱 앉아서 듣다가 일본 욕하는 거 역시 일본을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러다가 아닙니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뭐 쳐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그걸 처음부터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물론 뭐 쳐들어온 외놈들도 참 이렇게 하니까 외놈들이 또 호루라기를 불면서 한용을 다시 끌고 가고, 그죠?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이렇게 만행, 그죠? 어떤 대당 쪽에서 안 그러면은 뭐 어떻게 독립투사를 만나러 갔을지도 몰라. 이렇게 만행을 하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쫙 걸어가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한용운이 갔는데 그 한용운이 키가 작고 또 뭐 중이니까 머리 바박 깎았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하기가 외놈 같으니까 우리나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독립군이 잡았어. 야 너 외놈 첩자지 스파이지 첩자지라니까. 그러고 한용운을 바다에서 그 바닷물에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한용운이 이왕이면 나를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에 빠뜨려주게 그라도 복구 주게 할게. 이 사람 봐라 싶어서 알아보니까 시인이고 독립투사다. 그래서 죄송하다. 그다음에 한 번은 만주 쪽으로 또 이렇게 한용운이 이렇게 뭐 만행을 갔겠지. 안 가면 또 독립투사를 만나러 갔을 수도 있고. 가니까 가다가 이 언덕길을 걸어 올랐는데 또 이렇게 한용운이 뭡니까 머리 팍팍 갖고 뭐 이렇게 외놈처럼 이렇게 보였나? 그러니까 독립구사 저 외놈 첩자 같다 우리 독립군 쪽으로 오는 걸 보니까 총을 쏴서 근데 그 총이 한용운 머리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나 그 뭐 탄표가 여기 뭐 박혔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사가 이렇게 한용을 쓰러지니까 쓰러진 한용을 데리고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데 한용 그 탄환을 머리에 박힌 탄환을 빼는데 한용운이 신음소리 한 번 안 내니까 의사가 이 사람은 생불이다. 살아있는 부처다. 그리고 독립군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한용운 님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총을 쏘고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하니까 아니네. 나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미 다 기백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구만. 한 그런 말을 남길 정도로
한용운은 대단한 기력이 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 65이 돼서 그 머리를 다친 그 때문에 이렇게 좀 머리를 하면서 이렇게 좀 그 중풍 같은 그런 게 왔다고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그 다음 좀 읽어주겠습니다.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잎길을 거쳐서 애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뭔지 모르게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뭔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좀 바로 뜻을 봐야 되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그래 꽃이 안 보이잖아요. 덜길에서 꽃이 보이지.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잎길을 거쳐서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 있는데 그죠? 여기에 막 푸른 이끼가 이렇게 그죠? 깊은 되니까 이끼가 끼었을 거 아니에요. 이끼를 거쳐서 애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또 탑이 이렇게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탑이 하나 있다. 근데 이 이끼를 거쳐서 뭡니까? 이 탑 위에 고요한 하늘, 이외에 또 고요한 하늘이 있겠죠.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이런 고요한 산사 같은 데가 그 은은한 향기 같은 것도 나잖아. 그죠? 그 꽃향기 같은 향기가 나는데 여우의 하늘에 그죠?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사랑하는 내 여인의 또는 연인의 입김인지 그때는 그 입김마저 향기롭고 달콤하게 느껴지잖아. 안 그러면은 그죠? 부처님의 입김인지 그죠? 모르겠지만 그런 향기는 누구의 입김인지 냄새가 난다.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이 부분이 잘 썼죠. 꽃도 없는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관찰하고 봐야 이 나무에 붙어서 사는 그 이끼의 강인한 생명 뭐 이런 걸 느껴봐야 쏠 수가 있는 거죠. 애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는 뿌리 말이에요. 그죠? 근원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서 시냇물 같은 거죠. 샘물 한강에 흐르는 저 태백의 첫 샘 같은데 근원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쫄쫄쫄쫄 흐르는 그 강물 옆에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산과 흐르는 물 속에서 자기를 한번 이렇게 비추어보고 관조해봐야 쓸 수 있는 거죠. 다시 근원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서 작은 돌뿌리 말이야.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구구절절이 잘 썼죠. 구구절절이 잘 쓴 느낌이 듭니다. 구구절절이. 근원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조국 해방의 노래야, 사랑의 노래입니까? 삶의 길을 찾지 못하는 충성의 신음 소리야. 그거를 어이구 이 어리석은 놈하고 탓하는 부처의 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나라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는 누구의 시입니까? 서술형으로 길게 구질구질하게 써놓은 것 같지만 단출하면 진리는 단출하죠. 사기꾼의 말이 길지 진리는 단출하고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도 1초 만에 부처가 될 수 있어. 모든 걸 버리면 돼. 모든 걸 내려놓으면 돼. 근데 사람이 그 욕심이 그게 되나? 여러분들 부처가 되는데 1초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다시 연꽃 같은 발꿈치로 그죠? 그러니까 진흙 속에서 돋아도 흙이 묻지 않는 그 깨끗한 연꽃이 있죠. 그죠? 바람에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에도 거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 속에 피어도 진흙이 묻지 않는 연꽃처럼 그 다음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는 꽃불소죠. 뭡니까? 불경에 유명한 말이 있죠. 벚구경인가?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거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연꽃 속에 진흙이 묻지 않는 연꽃처럼 진흙 속에 피어도 진흙이 묻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무소는 코뿔소의 이야기죠. 코뿔소의 한 거대한 하나에 대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용감하게 맹진하라 이 말이죠.
차라리 혼자 이거 벗고 차라리 혼자 갈지언정 어리석은 이와 길동무가 되지 마라. 무서운 말들입니다. 여러분들 젊은이한테는 어울리잖아. 그렇게 좀 따라해 보세요.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끝없는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담대하고 기백 있고 그렇게 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처에 필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지.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하늘을 어떻게 만져? 그것도 옷 같은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뭡니까?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대단한 기백입니다. 초국의 해방이 내 가슴 속에 있다 이 말이죠. 한용은 사랑하는 여인이야 당연히 가슴 속에 있겠지. 떨어지는 나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는 누구의 시입니까? 갈수록 더 잘 쓰네. 연꽃 없는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나를 저녁에 떨어지는 나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는 누구의 시입니까? 한마디로 시죠. 그래서 떨어지는 나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는 그죠? 마지막 여러분들이 저녁노를 본 지가 언제 됐습니까? 요새 날이 맑고 좋을 때는 우리나라도 약간 저녁에 붉은 빛이 돌고 아침도 날이 좋을 때는 붉은 노을이 짙죠. 그걸 본 사람, 관찰한 사람. 내가 어느 이야기에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가장 여성다운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 아침 해를 바라볼 줄 아는 여성. 가장 사내다운 사내는 어떤 사내냐? 힘이 세고 나는 저녁 노을을 하지. 저녁 해를 바라볼 줄 아는 사내. 가장 여자다운 여자, 여성다운 여성은, 여성스러운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 아침 해를 바라볼 줄 아는 여자. 내가 그렇게 어디 쓴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요거 좀 써봅니다.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자, 요거 마지막 연이죠.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제 안착하기 시작하죠. 시가.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정리하면서 촥 가라앉고 다시 길을 떠나겠죠. 구질구질하게 남겨두지 않고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여러분도 이 정도의 마음과 사랑과 연민과 기백과 포용과 너그러운 마음이 가지는 게 행복해지고 삶을 더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취직이 됐건 안 됐건 연애에 실패했건 사랑에 울었건 울지 않았건 간에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한영혼의 가슴도 타는 거죠. 해방이 안 돼서 사랑하는 여인과 떨어져 있어서 14살에 결혼하고 1933년에 다시 결합했으면 그죠? 여기 14살 다음에는 뭡니까? 93이네. 1993년 그럼 7살에다가 한 몇십 년 30년 뒤에 다시 만났네. 자기 아내를.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됐습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초에서 촛물이 떨어져서 그죠? 그 떨어진 촛물도 굳어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불을 붙여도 다시 불이 붙잖아.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숯도 마찬가지고 새카맣게 단 그 나무 숯으로 다시 그걸로 다시 불을 지피잖아. 그죠? 땅에서 넘어진 사람이 그 땅을 짚고 다시 일어서잖아. 어디 새로 생판 딴 데서 한 게 아니라 그죠? 그 땅을 짚고 다시 힘을 내는 거지.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뭐 윤회라고 볼 수도 있고, 그죠?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덩굴입니까? 단짝을 못 이루고 뒤척거리면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덩굴입니까? 그죠? 어두운 길을 밝히는 덩굴. 그러나 미미한 희미한 약한, 그렇지만은 불을 밝히고 있잖아. 누구의 밤을 지키는, 너무 그렇게 막 많이 먹고 막 콜콜 그렇게 자는 그건 좀 뭡니까? 좀 무슨 뭐 돼지 목에 뭐 진주 목걸이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죠? 여기는 그런 느낌 전혀 없죠. 타고 나면 제가 다시 뭐 바짝 마른 느낌이 있지. 여기에 뭐 어떤 돼지, 뚱뚱한 돼지 같은 비계덩어리의 부르주아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듭니까? 타고 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거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여러분들의 가슴이 이렇죠. 그죠? 그럼 그걸 글로 써보세요. 그림을 그리건, 음악을 싣건, 드럼을 치건, 기타를 치건, 크게 노래를 부르건, 산을 걷던. 됐습니까? 자, 거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밤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있잖아. 잠을 못 이루고. 그럴 때는 달빛도 좀 쬐고, 달빛은 심장을 강하게 한다. 우리나라 한방 한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한수를 떠놓고 밤에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은 강인해 주잖아. 점점. 그죠? 달빛은 심장을 강한 우리나라 한의학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한번 읽고 마치죠. 한용은 알 수 없어요. 그 입김이, 그 타고남은 제가 수직의 발자취가, 떨어지는 오동잎은 수직을 파면 누구의 발자취인지,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인지 나는 모르겠다. 조국 독립을 염원하는 내 마음인지, 사랑에 미련이 남은 사랑을 떨치지 못한 내 마음인지, 그리운 아내인지 모르겠다. 알 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여러분 혼자 어디 조용한 산사에 들어갔을 때 쨍 하면서 이렇게 쫙 나뭇잎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나뭇잎 하나와 우주와 일체가 되는 거죠. 누가 뭐라 하든 차라리 혼자 갈지언정 어리석은 이와 길동무가 되지만, 지리한 장마 끝에 몰려가는 무서운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 나도 이런 글을 읽을 때 막 이렇게 가슴이 펄떡 뛰는데 여러분들은 더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독재 투쟁이 끝나고 박정희 전두환 물러가라, 유신 데모가 끝나고 전두환 독재가 끝나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파라다이스 낙원이 되어 있어야지. 근데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사람을 위해서 사는 나라, 사람을 위한 나라가 더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대단한 뭡니까? 윤회, 끈질김 이런 것도 느껴지죠. 그죠? 그죠? 쓰러지지 않고 다시 그 땅을 딛고 일어서는, 그죠?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그죠? 누구의 밤을, 어두운 밤, 조국의 밤, 압제에 시달리는 신음하는 조국의 밤을 지키는 약한 덩굴입니까? 한용운, 너는 스님으로서 주로서 뭘 하고 있냐? 약한 덩굴입니까? 어두운 길을 밝혀야지. 비록 미미하지만.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